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 내용 중 하나죠. 화성 송산역이 조성되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 공정률과 또 추가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발되는 곳들 수용 보상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관련된 내용 영상 준비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제 고객분들이 이 화성 송산역 주변 논이고 밭이고 산인 원형지에 투자한 이유, 바로 이런 국책 사업, 철도 사업, 호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꾸준히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서해선 복선전철이나 뭐 남측지구 산업단지 같은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공정률들을 꾸준히 분기별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호재가 진행되고 완성되는 과정에서 가치는 계속 오르고 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서해선 복선전철의 공정률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69.7%였습니다. 노방공사가 이제 공구별로 진행 중인데 화성 송산역이 포함된 공구는 10공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구별로 노방공사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나오고 차량 기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각 분야별로 이렇게 공정률이 나오고 전체 공정률까지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올해 2월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서해선 복선전철의 공정률은 전체 72%입니다. 보시다시피 12월에 69.7%였던 것에 비하면 당연히 진전이 있었죠. 근데 작년 12월이랑 올해 2월 공정률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전체 공정률은 69.7%에서 72%로 증가를 했는데 뭐 노방공사나 각 분야별로 좀 자세하게 보시면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동안 눈도 많이 왔고 기온도 낮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공사가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모든 부분 감안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겠죠. 개별적으로 좀 보면 차량 기지 나 부대 시설 그리고 뭐 용지 부분에서 진척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공정률은 향상이 됐습니다. 결국 서해선 복선전철이라는 이 철도 건설 사업은 꾸준히 완공을 향해 진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보시면 공정률을 산출하는 방식은요, 사업비 집행 실적으로 잡히는 거라서 뭐 계약 금액 변경이 있거나 하면 공정률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막 몇 프로가 진행됐고 뭐 그렇게 따지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 완공 계획은요, 변한 건 없습니다. 여전히 2022년 말 개통 예정으로 나와 있고요. 향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철도망 하나 깔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일인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계획한 대로 딱 끝나는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호재를 보고 투자하실 때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기본이겠죠. 근데 보시면 지가라는 거는 땅값이라는 거는요. 계단식으로 뜁니다. 쉽게 말해서 쭉 상향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단계마다 계단 형태로 오르게 되죠. 그래서 지가가 오르는 단계들이 있죠. 어떤 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소문이 나면 이제 또 한번 들썩이기 시작하고 실제 그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면 또 오르죠. 그리고 완공이 되면 또 오릅니다. 이제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완료되고 송산 역사도 만들어져서 KTX 이음이라는 준고속 열차가 달리게 되면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주변 집가는 당연히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야 믿습니다. 네, 그쵸. 하지만 그렇게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눈에 보이는 시기가 되면 투자 메리트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개발축인 서해축을 만들기 위해서 서해선 복선 전철이라는 대표 철도를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신설되는 역들 중에 거점 역할을 하게 될 화성 송산역, 그리고 평택 안중역 같은 곳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졌었죠.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화성 송산역 주변이 아시다시피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하면 안 된다. 뭐 여기가 개발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아직 삽도 안 뜬 이 서측지구 주변 지역이 뭐 먼저 개발이 될 거다. 뭐 등등 여러 논리를 펼치는 업자들이 많죠. 지금도 많고요. 그리고 이 개발 제한 구역이 개발되더라도 여기 해제하면서 개발하면 무조건 수용 보상이고 수용되면 헐값 보상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수용될 지역은 피해서 투자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자칭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제대로 공부하셨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3기 신도시 개발 제한 구역들 해제하면서 개발하는 곳이죠. 거기 지금 보상가 노리고 해당 지역에 뭐 전이든 답이든 뭐 제방이든 또 뭐 지분이든 뭐든 고위공직자, 뭐 공무원들 다 투기해놨죠. 지금 온 뉴스 기사가 그 내용으로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제대로 개발 제한 구역 수용 보상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있죠. 네, 오세훈 후보의 투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뭐 투기인지 아닌지 그거에는 저는 별로 관심은 없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보면요. 자, 이렇게 보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에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의 내곡동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검토를 거쳐서 2009년 10월 오세훈 후보가 당시에 이제 1344평의 땅이 내곡동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보상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 11년도에 이 개발 제한 구역 땅 1344평을 넘기는 대가로 3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SH로부터 받은 것이 파악됐다. 이는 평당 약 270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원래 얼마짜리였는데 평당 270을 보상받은 거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정말 개발 제한 구역 해제하면서 보상할 때 헐값 보상이라면 뭐 시세가 이와 비슷했어야겠죠. 270만 원, 뭐 300만 원. 근데 보상가가 270. 이런 게 헐값 보상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2008년 1월에서 2009년 6월까지 내곡동 인근 개발제한구역 땅 토지 거래가 시세가 평균 100만 원 내외였다는 겁니다. 네, 보상받은 게 10년, 11년. 그로부터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시세가 100만 원 정도 선이었다는 거죠. 근데 보상가가 270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많게는 뭐 3배 이득을 보면서 보상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이요. 10년 전입니다. 네, 지금 2021년이죠. 근데 지금 보상받았던 게 2011년이에요. 10년 전에도 불구하고 평당 270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정확히 나오죠. 네. 개발 제한구역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평당 그 일대 시세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내곡동 위치 아시다시피 서울시 내에서 이제 알짜배기 땅이었는데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렴했던 거죠. 미래 가치에 대비해서는. 근데 어쨌든 이 가격에 만약에 투자를 하셨던 분이
270 보상 받으면 그게 헐값 보상인가요? 뭐 10배, 100배 보상해줘야 만족한다 그러실 건가요? 네. 개발 제한구역 해제하면서 개발하면 헐값 보상이라던 분들 이제 좀 제대로 아셨겠죠? 헐값 보상 아닙니다. 10년 전에도 헐값 보상한 적 없습니다. 감정평가로 보상합니다. 이게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지가는 꾸준히 계속 올랐죠. 특히나 호재에 있는, 네, 가치 있는 입지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럼 지금 보상가는 어떨까요? 3기 신도시 개발되는 곳들에 전이고 답이고 뭐 현재 모양이고 뭐고 지목이고 상관없이 신도시 지정되는 곳 안팎으로 다 투자해 놓은 이유 아시겠나요? 적당한 금액에 투자해 놓고요. 개발돼서 보상 나오면 돈 됩니다. 신도시 내에 내 땅이 포함돼서 보상 받아도 땡큐고요. 네. 뭐 지금 이런 대장신도시 내에 만약에 땅이 있었다고 쳐보죠. 보상 나오면 돈 돼요. 그리고 내 땅이 신도시 내에 포함되지 않고 인근에 있다 하더라도 이 호재 덕분에 땅값은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LH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 신도시 내에 땅 산 사람보다 그 주변에 땅 산 사람이 더 많아서 안 걸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포함되든 밖에 있든요. 이런 호재가 있는 곳들의 땅값은 오릅니다. 돈 돼요. 보통 이제 헐값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뭘 하시냐면 이렇게 섹터권 찍혀서 여기 도시 개발되는 거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을 때 그래서 이미 미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 반영된 최고점 가격에 들어간 분들이 보상가 나오면 헐값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최고점에 들어가셨을 때 그 금액이 시세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이미 개발 섹터권 찍히고 그렇게 되고 나서 높은 가격에 들어가면요. 투자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형지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는 금액대가 중요한 거고 타이밍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다 뭐 보상 관련, 뭐 개발 관련해서 아는 사람들은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모르니까 못 하는 거죠. 알고 있는데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안 하는 게 바보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LH 투기 의혹 터지면서 이런 보상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정확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디가 개발될 거다. 이런 거 정말 비공개 정보, 고급 정보 없어도 도시계획, 뭐 도로계획, 하천정비계획, 이런 도시가 개발되는 사례들 등등 많은 객관적인 내용들 통해서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범법행위 안 해도요. 투기하지 않아도요. 정말 제대로 알고 공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런 내용들 꾸준히 포스팅,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 투기 관련해서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다음 주에 따로 한번 영상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송산역도 마찬가지고요. 네, 제가 또 집중하고 있는 평택 진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내에서 이 정도 호재 있는 곳에 투자 가능한 곳이 이제 정말 바닥이 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의혹이 커지면서 뭐 법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이죠. 점점 이런 원형지 투자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미 아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밥그릇 찾아서 투자해놓고 돈 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동안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요. 근데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뀔 게 없다는 건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내 경제적 자유에 보탬이 되어줄 투자처 하나쯤은 찾아 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내 땅의 가치를 바꿔줄 호재, 서해선 복선전철은 여전히
완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것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